네, 지난주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결혼 증여세 범위 확대도 포함됐고요. 중소기업 상속세도 다소 완화됐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둬야 세금 낼 때 억울한 일이 없겠죠.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또 절세 방법과 함께 꼭 알아두면 좋은 법적 상식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용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번 세법에서 달라진 게 혼인, 출산, 증여 이쪽에 공제가 확정됐는데 애초에 반대했던 이제 야당까지도 이제 뭐 돌아서면서 이제 미혼 출산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30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당연히 화제가 됐던 것은 바로 혼인과 출산에 따른 징여 공제가 신설됐다는 것인데요. 현행 징여 공제 제도를 살펴보면 조부모나 부모에게 징여를 받을 경우에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징여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 제도에 더하여서요. 이제는 출산이나 혼인의 이슈가 발생하면 각각 2년 이내에 받은 징여분에 대해서는 1억 원의 한도까지 추가로 징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7월 정부안에는 이 출산의 미혼 출산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그 야당도 처음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미혼 출산까지도 징여 공제 범위가 확대되자 이 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인 혹은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에 1억 원 한도까지 추가로 징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부의 되물림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게 이제 신혼집을 사줄 여력이 있거나 1억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정도면 이제 세금도 그만큼 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 세대한테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한국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혼인징여 공제제도 신설에 대해서 2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반대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의 무상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혼인징여공제제도의 신설은 결국에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불평등을 겨우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나 증여세법 안에서도 혼인징여공제와 비슷한 공제제도가 존재하는데 혼수용품이라든지 결혼 축하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과세 항목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혼인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세금 증여세 없이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1억 원 한도의 징여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신혼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자력이나 형편이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 변호사 말씀하신 중에 결혼 축의금 요쪽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법에 축의금 낸 분들 다 세금 내고 이미 다 세금 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네요. 자녀 세대에서 많은 어떤 또 반대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즘 워낙 결혼을 안 하거나 굉장히 또 늦어지기도 하고 결혼해도 또 아기 안 갖겠다는 또 커플들이 또 많아지는 그런 세태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데 세액공제 키우는 게 말이죠. 그럼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네. 자녀 세액공제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출산하면 15만 원, 둘째도 추가적으로 출산하게 되면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한도를 좀 늘린 것이 둘째의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약 2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도 원래는 자녀에게만 한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손자녀에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약 13만 3천만 그 조손 가구에게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현재 영유아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한도도 폐지하는 것으로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생과 밀접한 부분도 세액 공제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빌라 위주로 봤을 때 보면은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월세 세법 공제액도 커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대책인데요. 네. 월세 세액 공제하고 소득 기준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 공제 한도가요. 개정됨으로 인해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연 1천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것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약 3만 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신용카드를 올해 사용액보다 105%보다 더 쓰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7월 달에는 원래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로 담긴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주택자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하나 드릴 텐데요.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라고 해서 3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자신이 받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 보증금을 간주해서 그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2026년부터는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부터 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좀 전에 저 월세 세액 공제 말이에요. 네. 그래 연 75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이제 상향됐다는 얘기가 1년 동안에 세액을 갖다가 월세를 갖다가 1,000만 원까지 내는 사람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최대치가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세액 공제되는 금액이 1,000만 원까지. 금액이 네, 맞습니다. 세액 공제되는 금액이 네.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가업 승계 이쪽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여세 상속세가 높다 이런 얘기가 늘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서 가업 승계 증여세 부담도 좀 완화될 전망인데요. 지금 가업 승계 받는 분들 중에서 과세 특례 대상자가 어떤 분이시냐면 18세 이상의 거주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의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특례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의 한도를 살펴보면 업력이 10년 이상 되면 300억 원까지, 20년 이상인 경우에 400억까지, 그리고 30년 이상인 경우에 6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행 그 법과 동일하고요. 개선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의 증여세율이 있는데 그 증여세율은 10%가 최저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 구간에 해당되는 세금 그 구간이 60억까지였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2배인 120억 원까지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증여세율 자체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요. 또 가업 승계를 받으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시금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연부 연납 제도라고 해서 결국에 할부처럼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 아래서는 5년까지만 분납을 할 수 있었다면 개정법에서는 15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소 갈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 왔는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뭔가 더 많은 수익을 거뒀고 또 세금도 그만큼 많이 오랫동안 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 효과도 그만큼 있어 그랬죠. 왔고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이 더 줄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예. OECD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총 조세 수입 중에서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4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6배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아하, 네. 결국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 창출 능력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요. 업력이 10년 미만인 기업은 법인세 평균 5,500만 원을 냈는데 30년 이상이 넘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액이 17억 3,800만 원으로 32배나 높았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 규모 역시
10년 미만의 기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14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라고 하면 30년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46명으로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치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가업 승계 등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증여세나 상속세 규정을 완화시켜주면 기업의 업력을 더해서 세금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이 결국에 중소기업 협회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기업 하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벌었죠. 고용 창출했죠. 그렇죠. 세금 꼬박꼬박 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세한테 물려줘서 계속 기업을 갖다가 계속 기업으로 키워가고 싶은데 세금을 덜컥 맞으면은 또 그만한 또 현금이 또 잘 있느냐? 또 그것도 또 아니기는 한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들 그렇죠. 좀 이렇게 대접해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들들 볶을 생각하지 말고 기업 중에 좀 이상한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anyway 지금 요 세법 개정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 올해는 일단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 연말 정산 시간이 돌아왔는데 저도 예전에는 막 우리 총무부에 막 이렇게 대충 부탁하고 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좀 챙겨둘 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연말정산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테지만 과연 이게 무슨 제도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 네, 연말정산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비례해서 근로소득세를 임의로 걷어갑니다, 매월. 네. 그런데 그 금액은 결국에는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든지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임시로 걷어간 세금이 정확하게 걷어간 세금이 맞느냐 이걸 따져서 정산해주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내가 좀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돌려받는 금액을 과연 내가 언제 돌려받느냐 이것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몇 월 달에 돌려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이거 언제 받더라? 2월 달 2월. 급여에 예, 예. 더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이제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2월 달 급여와 함께 돌려받게 되는데 네. 내가 과연 돌려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납부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택스의 미리 채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예상 소득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제받는 금액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신용카드의 사용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영수증이나 전통시장 사용 비중을 높이시면 소득 공제율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도 한번 뽑아보실 수가 있는데 환급세액이 적다 하시면 이 경우에는 기부금 제도 등을 활용해 보신다든지 해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항목별로 절세 도움말이라는 것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결국에 공제 항목별 추가적으로 내가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공제 요건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용하신다면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